로스앤젤레스 비버리힐스.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거리가 모여있는 이곳에는 억만장자들과 할리우드 스타들이 즐겨 찾는 최고급 레스토랑들이 즐비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마레는 단순한 식당이 아닌 권력과 부의 상징 그 자체였습니다. 이곳의 수석 매니저로 일하는 한 명의 한국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선아. 부산의 작은 골목에서 태어나 태평양을 건너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단 한 번의 말로 세상에 한국인의 품격을 각인시켰습니다. 이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존엄에 관한 진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들의 응원과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선아입니다. 지금은 로스앤젤레스 비버리힐스에서 일하고 있지만 22의 전만 해도 저는 부산 영도구의 작은 골목에서 살던 평범한 처녀였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선구점을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동네 반찬 가게에서 일하셨죠. 넉넉하진 않았지만 가족이 함께 웃으며 밥 먹을 수 있는 날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영어를 좋아했어요. 학교 끝나면 도서관에 가서 낡은 영어 테이프를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제게 말씀하셨죠. 선아야, 너는 언젠가 세계로 나갈 아이야. 그 말이 제 가슴속에 불씨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1997년 IMF가 터졌습니다. 아버지의 가게는 문을 닫았고 빚쟁이들이 집 앞까지 찾아왔어요. 20살이던 저는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선아야, 내가 미국에 가면 안 되겠니? 친척 언니가 LA에 있다는데 거기 가서 일하면서 공부해. 어머니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가족을 살리겠다고. 이 빚을 제가 갚겠다고. 1998년 3월 저는 인천공항에서 짐 하나 들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뒤돌아보니 어머니가 손수건을 흔들고 계셨어요. 저는 울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비행기가 뜨는 순간 창밖으로 한국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반드시 성공해서 돌아오겠다. 그렇게 저는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LA에 도착한 첫날, 저는 코리아타운의 허름한 새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친척 언니는 세탁소를 운영했는데 저는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하루 12시간씩 다림질을 하고 밤에는 한인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은 트고 발은 부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달 번 돈의 절반은 한국으로 송금했고 나머지는 영어 학원비로 썼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홀 매니저가 제게 말했어요. 선아 씨, 영어 잘하시네요. 홀에서 서빙해 보실래요? 그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저는 손님들을 대하는 법을 배웠고 미소 짓는 법을 익혔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했던 건 사람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존중받기 위해선 먼저 존중해야 한다는 것. 그건 어머니가 제게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저는 힘을 얻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선아야, 내 할머니 이야기 아니? 할머니는 한국 전쟁 때 카사블랑카에 파견된 간호사셨습니다. 모로코 현지에서 부상병들을 돌보셨는데 당시엔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달랐다고 해요. 하지만 할머니는 말씀하셨답니다. 존중은 언어가 필요 없단다. 눈빛으로 손길로 전해지는 거야.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아랍어를 배우기로요. 왜냐하면 LA에는 중동에서 온 부유한 손님들이 많았거든요. 그들은 종종 영어가 서툴렀고 자신들의 언어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반겼습니다. 저는 퇴근 후 도서관에 가서 아랍어 책을 빌렸어요. 유튜브로 발음을 익히고 중동 식당에 가서 주인 아저씨에게 회화를 배웠습니다. 처음엔 혀가 꼬이고 발음이 어색했지만 6개월쯤 지나자 간단한 대화가 가능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일하던 식당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가족이 왔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어린 딸이었어요. 저는 아랍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마르하반. 어서 오세요. 그 순간 아버지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당신이 아랍어를 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조금이요. 할머니께서 모로코에 계셨거든요. 그날 그 가족은 제게 큰 팁을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우리를 존중했어요. 고맙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존중은 단순히 예의가 아니라 상대의 문화와 언어를 이해하려는 노력 그 자체라는 것을요. 어머니는 제가 아랍어를 배운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 기뻐하셨어요. 선아야, 내가 할머니의 뜻을 이어가는구나. 저는 그때부터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프랑스어도 스페인어도 조금씩 배웠어요. 언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열쇠였으니까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작은 한인 식당에서 시작해 차츰 더 큰 레스토랑으로 옮겨갔어요. 다운타운의 이탈리안 레스토랑, 산타모니카의 시푸드 하우스, 그리고 마침내 비버리 힐스의 아마레의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면접관은 제 이력서를 보더니 물었어요. 왜 한국인인 당신이 아랍어를 배웠죠? 저는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존중은 국경이 없다고 배웠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2018년 35의 나이로 저는 비버리 힐스 아마레의 수석 매니저가 되었습니다. 이곳은 제가 지금껏 일했던 어떤 곳과도 달랐어요. 손님 중에는 할리우드 배우들도 있었고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들도 있었습니다. 중동의 왕족들이 전용기를 타고 와서 식사를 하고 가는 곳이었죠. 웨이팅만 3개월이고 예약금이 $1,000였습니다. 이곳에서 일한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대부분 백인이었고 한국인 여성이 매니저가 된 건 처음이었어요. 처음 몇 달은 따가운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동양인이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의심 섞인 눈빛들이었죠.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테이블 배치를 점검하고 직원 한 명 한 명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외우고 생일을 챙기고 가족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직원이 제게 물었습니다. 선아,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존중받고 싶으면 먼저 존중해야죠. 그 말이 통했는지 조금씩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제 지시를 따랐고 손님들은 제 서비스에 만족했어요. 6개월쯤 지나자 저는 아마레의 얼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손님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났어요. 아마레에 가면 한국인 매니저가 있는데 아랍어도 하고 프랑스어도 해. 중동에서 온 손님들이 특히 저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아랍어로 인사하면 환한 미소를 지으며 편안해했어요. 당신은 우리 문화를 이해하는군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직원들은 저를 스틸 그레이스, 강철 같은 우아함이라고 불렀어요.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속은 단단하다는 뜻이었죠. 저는 그 별명이 좋았습니다. 실제로 저는 부당한 일에는 단호했거든요. 손님이 직원에게 무례하게 굴면 정중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어요. 저희 직원들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손님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사과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비버리 힐스에서 일한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선아야, 내가 이렇게까지 컸구나. 저는 어머니께 매달 송금하는 금액을 늘렸습니다. 이제 빚은 다 갚았고 어머니를 LA로 모셔올 수 있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작은 아파트에서 저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마다 함께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제일 행복했어요. 그렇게 저는 조금씩 꿈을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2023년 가을,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아마레의 메인 다이닝룸은 평소처럼 우아한 재즈 음악과 함께 손님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입구에서 예약 명단을 확인하고 있었죠. 그때 검은색 롤스로이스 2대가 입구에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아부다비에서 온 일행이었어요. 선글라스를 낀 경호원들이 먼저 내렸고 그 뒤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칼리드 알피드. 아부다비의 석유 재벌 3세였어요. 그는 흰색 칸두라를 입고 있었고 손목엔 $1,000,000짜리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예약 명단에는 그의 이름 옆에 VIP라는 표시가 3개나 붙어 있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마르하반 환영합니다. 칼리드님 맞으시죠? 그는 선글라스를 벗지도 않은 채 고개를 살짝 끄덕였을 뿐이었어요. 저는 그들을 VIP룸으로 안내했습니다. 가장 좋은 자리, 창밖으로 LA 야경이 한눈에 보이는 테이블이었죠. 칼리드는 의자에 앉으며 손가락으로 탁자를 툭툭 쳤어요. 물. 명령조였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네, 바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저는 주문을 받으러 갔어요. 칼리드는 메뉴를 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셰프한테 알아서 준비하라고 해. 내 입맛에 안 맞으면 당신들 책임이야. 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칼리드가 옆에 앉은 일행에게 아랍어로 뭔가 말했습니다. 이 여자 좀 봐. 동양인이 우리를 제대로 대접할 수 있을까? 일행들이 낄낄거리며 웃었어요. 그들은 제가 아랍어를 이해한다는 걸 몰랐습니다. 저는 아무 표정 없이 주방으로 향했어요. 가슴이 뛰었지만 얼굴엔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주방에서 셰프에게 주문을 전달하고 잠시 심호흡을 했어요.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존엄은 내가 지키는 거란다. 저는 다시 홀로 나갔습니다. 요리가 나갔고 칼리드는 한 입 먹더니 포크를 내려놓았어요. 이게 뭐야?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불편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그는 비웃으며 다시 아랍어로 말했습니다. 이런 걸 음식이라고 내놓네. 이 여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게 분명해. 그리고는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덧붙였어요. 서빙이나 하는 주제에.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끌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물었어요. 다른 요리로 바꿔드릴까요? 칼리드는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됐어. 그냥 계산서나 가져와. 저는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어요.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고. 계산서를 준비하면서 저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슬픔에 가까웠죠. 왜 사람들은 돈이 많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저는 잠시 사무실로 들어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어머니가 보내주신 편지가 놓여 있었어요. 선아야, 내가 자랑스럽다. 할머니도 하늘에서 흐뭇해하실 거야. 저는 편지를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카사블랑카에서 어떻게 존엄을 지키셨을까?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른 곳에서요. 어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할머니는 한 번은 프랑스 군인이 모로코 환자를 함부로 대하는 걸 보셨대요. 그때 할머니가 프랑스어로 말씀하셨답니다. 이 사람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 군인은 부끄러워하며 물러났다고 해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그래, 저도 해야 할 말이 있었어요. 하지만 조심스럽게 품위 있게 해야 했습니다. 감정을 앞세우면 제가 지는 거니까요. 저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지고 재킷에 주름을 폈습니다. 심호흡을 크게 했어요. 괜찮아, 선아야. 넌 할 수 있어. 계산서를 들고 VIP 룸으로 돌아갔을 때 칼리드는 여전히 건방진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계산서를 테이블에 놓으며 말했어요. 계산서 여기 있습니다. 칼리드는 힐끗 쳐다보더니 신용카드를 던지듯 내밀었어요. 가져가. 그 순간 또 아랍어로 중얼거렸습니다. 팁은 없어. 서비스가 형편없었으니까. 저는 카드를 받으며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아랍어로 말했습니다. 손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칼리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제가 아랍어를 한다는 걸 그제야 깨달은 거예요. 일행들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식당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어요. 칼리드는 당황한 기색으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아랍어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아랍어로 말했어요. 네, 제 할머니가 모로코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배웠죠. 손님께서 하신 말씀 다 들었습니다. 칼리드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옆에 앉은 일행들도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아직 화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차분했습니다. 이건 감정 싸움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한 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곧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처리하러 갔어요. 뒤에서 칼리드가 뭐라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폭풍이 올 차례였습니다. 카드 결제를 마치고 다시 VIP 룸으로 들어갔을 때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칼리드는 초조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일행들은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영수증과 카드를 정중하게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다시 아랍어로 말했습니다.
손님, 오늘 경험하신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으셨다니 유감입니다. 칼리드는 눈을 피하며 말했어요. 아니, 그게. 하지만 저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님께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서빙이나 하는 주제라고 하셨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또렷하고 차분했습니다. 식당 안의 다른 손님들도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2년 전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이 이 땅에 왔습니다. 가족의 빚을 갚기 위해서였죠. 세탁소에서 주방에서 홀에서 일하며 영어를 배웠고 아랍어도 프랑스어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손님들을 존중하고 싶었으니까요. 저는 잠시 멈추었다가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손님 존중은 한쪽만 하는 게 아닙니다. 칼리드는 이제 완전히 움츠러들어 있었어요. 옆에 있던 일행 중 한 명이 작게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칼리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손님께서는 돈이 많으시죠? 이 식당의 웨이팅이 3개월이라는 것도 아실 겁니다. 하지만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어요. 바로 존중입니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저는 영어로 바꿔 말했습니다. Respect cannot be bought, sir. It must be earned.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손님들이 저희 쪽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구석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백인 신사가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그러자 하나둘씩 다른 손님들도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봤어요. 한국계 웨이터들도 백인 바텐더도 심지어 다른 중동 손님들까지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칼리드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그는 일어나 지갑에서 현금 몇 장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랍어로 작게 중얼거린 그 말이 제 귀에 들렸어요.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식당을 나갔습니다. 일행들도 황급히 뒤따라 나갔죠. 롤스로이스가 떠나는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박수 소리가 멈추고 식당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어요. 저는 그제야 제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리에도 힘이 풀렸어요. 옆에 있던 직원 제시카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선아, 당신 정말 대단해. 저는 그저 미소만 지었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선아야, 내 할머니가 보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출근했을 때 식당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저를 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고 평소 말이 없던 주방장까지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선아, 어젯밤 멋졌어. 저는 쑥스럽게 웃으며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어요. 혹시 본사에서 문제 삼지 않을까? VIP 손님을 그런 식으로 대했으니 말이죠. 점심시간쯤 매니저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본사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수화기를 들자 인사팀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선아 씨, 어제 일에 대해 이야기 좀 해야겠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대답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SNS 봤어요? 팀장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아니요, 무슨. 팀장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젯밤 손님 중 한 분이 동영상을 찍어서 올렸어요. 한국인 매니저가 억만장자에게 존중에 대해 가르치다라는 제목으로요. 지금 조회수가 200만이 넘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 인터넷을 켰습니다. 정말로 제가 칼리드에게 말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어요. 댓글란에는 전 세계 사람들의 응원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이게 프로지. 모로코에서 응원합니다. 한국인으로서 너무 자랑스럽네요. 같은 댓글들이었죠. 저는 화면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팀장님이 계속 말했어요. 선아 씨, 본사에서는 당신의 행동이 아마르의 품격을 드높였다고 판단했어요. 손님은 중요하지만 우리 직원들의 존엄도 중요하니까요. 당신은 그 균형을 완벽하게 지켰어요.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 저녁 식당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약문의 전화도 쏟아졌어요.
어떤 손님은 한국인 매니저를 만나고 싶어서 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 중년 여성분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저도 20년 전 중국에서 이민 왔어요. 당신이 해낸 일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요. 고마워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칼리드가 보낸 편지가 도착한 거예요. 손으로 직접 쓴 아랍어 편지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이선아님께. 저는 어제 제 오만함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요. 깊이 사과드립니다. 당신의 할머니는 훌륭한 분이셨을 것입니다. 그 품격이 당신에게 이어졌으니까요. 칼리드 알피드.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과가 아니었어요. 한 사람의 변화였고 작은 승리였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께 편지를 보여드렸을 때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선아야, 할머니가 카사블랑카에서 하셨던 일이 바로 이거란다. 존엄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 다음 날 본사에서 이메일이 하나 더 왔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Congratulations. 내용을 열어보니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선아 매니저님, 귀하의 행동은 아마레가 추구하는 가치를 완벽히 구현했습니다. 이에 본사는 귀하를 서부 지역 매니저로 승진 발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이런 글이 있었어요. 한국의 자부심과 품위를 담아. 저는 화면을 보며 한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22년 전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이 태평양을 건넜던 20살 처녀가 이제는 서부 지역 전체를 책임지는 매니저가 된 거예요. 하지만 무엇보다 뜻깊었던 건 제가 한국인으로서의 품격을 지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고 한인회에서는 강연을 부탁해왔어요. 하지만 저는 대부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특별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제안은 받아들였어요. LA 한인타운의 청소년 센터에서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저처럼 이민 와서 힘들게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많았거든요. 강연 당일 약 50명의 젊은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었어요. 저는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줬습니다. 세탁소에서 일하던 시절, 손이 트고 발이 부었던 이야기.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흘렸던 밤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영어를, 아랍어를, 프랑스어를 배웠던 이야기들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칼리드와의 일을 이야기하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때때로 우리를 무시할 거예요. 우리가 동양인이라서, 이민자라서, 가난하다는 이유로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존엄은 남이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존중할 때 세상도 우리를 존중하게 됩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여학생이 다가와 물었어요. 언니, 저도 언니처럼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아이의 어깨를 토닥이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당신 안에도 그 힘이 있어요. 몇 달 후 지역 매니저로서 첫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LA, 샌프란시스코, 시애틀의 5개 레스토랑을 총괄하게 되었어요. 처음 샌프란시스코 지점을 방문했을 때 직원들이 박수로 맞아줬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매니저님이시죠? 한 직원이 물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부산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소식이 하나 더 있었어요. 칼리드가 다시 아마레를 찾아온 거예요.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예약을 하고 제게 만나자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약간 긴장하며 그를 맞이했어요. 칼리드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선글라스도 벗고 정중하게 악수를 청했어요. 이선아님,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제대로 식사하러 왔어요.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희는 식사 후 잠시 대화를 나눴는데 그가 말했어요. 당신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제 직원들을, 사람들을 다르게 대하려 노력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창가에 앉았습니다. LA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22년 전 비행기에서 내려다봤던 그 불빛들. 그때는 막연하고 두려웠지만 이제는 따뜻하고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옆에 앉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선아야, 후회 없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엄마. 하나도 후회 안 해요.
며칠 후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산 MBC에서 다큐멘터리를 찍고 싶다는 거였어요. 미국에서 존엄을 지킨 한국 여성이라는 주제로요. 저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한국의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으니까요. 촬영팀이 LA에 왔을 때 그들은 제가 일하는 모습을, 직원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그리고 아마레의 화려한 풍경을 담았습니다. 인터뷰 마지막에 감독님이 물었어요. 선아 씨에게 존엄이란 무엇입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존엄은 누가 봐주길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를 존중하고 다른 사람도 존중하는 것. 그게 제가 할머니와 어머니에게서 배운 존엄입니다. 그리고 그 존엄은 국경도, 언어도, 돈도 넘어섭니다. 2024년 봄 다큐멘터리가 한국에서 방영되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인터넷으로 시청했는데 댓글들이 저를 뭉클하게 만들었어요. 그해 가을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22년 만에 귀국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그때의 기억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떠날 때는 짐 하나 들고 나갔지만 돌아올 때는 존엄을 가득 안고 왔습니다. 부산 할머니 산소를 찾아갔을 때 저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할머니, 손녀가 왔어요. 할머니가 카사블랑카에서 지키셨던 그 존엄을 저도 미국에서 지켰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부산 앞바다를 바라보며 어머니와 함께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아야, 내가 바다를 건너간 게 헛되지 않았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저는 한국인이라는 게 자랑스러워요. 지금도 저는 비버리 힐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해요. 오늘도 존엄하게 살자. 그리고 식당 문을 열 때마다 생각합니다. 이곳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누구든 어디서 왔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요. 세상은 때때로 우리를 무시하려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존중한다면, 우리의 뿌리를 기억한다면 아무도 우리의 존엄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제가 22년간 미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2025년 가을, 이선아는 여전히 비버리힐스의 아마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매니저가 아닌 서부 지역 전체를 이끄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만든 작은 변화들이 이제는 큰 물결이 되어 조직 전체에 퍼졌습니다. 칼리드는 지금도 가끔 아마레를 찾습니다. 이제는 겸손한 손님으로, 직원들에게 친절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최근 자신의 재단에서 이민자 자녀 장학금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첫 수혜자는 LA 한인타운의 한 청소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요즘 LA 한인회관에서 봉사활동을 하십니다. 새로운 이민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죠. 그리고 늘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제 딸을 보세요. 존엄하게 살면 세상이 알아봅니다. 이선아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고 존엄을 지키며 살아온 삶의 기록입니다. 그녀는 증명했습니다. 한국인은 세계 어디서든 품격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품격은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도 비버리힐스의 아마레 입구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Respect is not a privilege, it is a right. 존중은 특권이 아니다. 그것은 권리다. 그 문구를 만든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온 한 여인이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